오늘 박지원 대표님이 시간을 또 약 한 4분 정도 제 시간을 너무 뺏으시네요. 후루룩 드시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짧아서 스피디하게 진행했는데 네. 조금 더 스피디하게. 자, 네. 그럼 거꾸로 제가 여쭤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숫자가 어떻습니까? 65.5입니다. 똑같네요. 그럼 조금 다르죠. 0.2%포인트 내렸습니다. 0.2%. 그럼 안 취급하는 것으로. 네, 하여튼 65%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주초하고 소위 이제 TK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구형. 네. 30년 구형. 네. TK의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렇습니다. 촛불 집회 때도 사실 이 지역의 네. 민심이 가장 이제 우호적이었는데 여기서 주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영철 박람과 그렇습니다.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이슈화했죠. 그렇습니다. 크게 이슈한 게 한 번 있었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지역이 움직일 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년 구형이 있죠. 30년 구형. 네. 물론 그걸 박수 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렇죠? 네. 요 두 사건으로 출렁출렁했을 것이다. 네네. 맞죠? 맞습니다. 제가 숫자부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65.5%이고요. 부정평가는 30.6%입니다. 좀 올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0.1%포인트 오른 49.4%이고요.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20%를 넘었습니다. 20.3%입니다. 1%포인트 올랐고요. 바른미래당이 2주째 한 자릿수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2%, 0.1%포인트 올랐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정의당은 3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포인트 하락해서 4.5%. 민주평화당은 조금 올랐어요. 0.4%포인트 올라서 3.4%.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당이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섰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좀 민주당이 61.1%로 거의 다 가지고 가고 있고요. 네. 평화당이 11.4%, 바른미래당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7%입니다. 자, 보시면은 바른미래당은 더블 스코어로 평화민주당이 지고 있네요. 네. 민주평화당이 참. 변화가 거의 없는데 네.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아까 지금 결과적인 평균치는 같은데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4.8%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에 68.2%로 모처럼 만에 거의 7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62.7%로 떨어졌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민주당에도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47.5%로 기록했다가 51.3%로 월요일 날 올랐어요. 근데 수요일 날에 47.2% 상당폭이죠.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거꾸로겠네요. 맞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금요일 날 19.6%였어요. 근데 월요일 날에 18.9%였고 근데 어제 21.8%로 지금 일간입니다. 전부 올랐습니다. 완전 반대죠. 물론 요걸 평균 내면 거의 비슷한데 평균 내면 비슷한데 지금 이제 기점으로 두 사건을 거론했는데 한 사건이 김영철 박람으로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에 가서 풍찬 노숙을 했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때 확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통일개교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 퍼포먼스가 사실상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이미지로 판단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장제원 의원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건 이미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사실상 많이 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 날의 변화는 사실상 좀 장애투쟁의 그런 어떤 이미지에 어떤 부정적 효과로 인한 반사이기 아닐까라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확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화수요일날 거치면서 이제 당청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고 한국당과는 올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 이것이 정말로 컸던 것 같아요. TK 지역에서 이것이 극명하게 맞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TK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도 TK에서도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번째인 같은데 두세 번째 만에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TK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에 대해서 이거 선거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형인데 이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TK에서 9.8%포인트 빠져가지고 38.8%가 나왔고요. 민주당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27.1% 나왔고요. 한국당은 40%대로 올라섰습니다.
되게 비슷했는데 네. 예, 지금 TK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TK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인데 네네. 예, 선고가 아니라 구형인데도 이미 30년 감옥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인 연령대들이 네네. 많이 있어요, 실제로. 네네. 예. 그리고 그런 효과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 TK 지역에서의 여론의 큰 폭으로 움직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유한국당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어요. 네네. 상관없이 앞에 것은 자유한국당의 노력과 정반대로 네네. 지지율을 깎아먹은 거고 이번엔 자유한국당의 노력과 상관없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만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였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보수층에 대한 어떤 자유한국당으로의 결집 현상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조금씩이긴 하지만 선거가 이제 지선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조금씩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선에 서야 되니까요. 선거 네. 때는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이제 확 될 것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훅 크게 움직이면은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친박들 다 출당하거나 근데 이 뭐, 효과 같은 예. 경우는 사실상 오래 일시적 가지 효과에 않겠지만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때 이거 이용하고 싶거든요. 정치인들은. 근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명박 네. 전 대통령 구속 수사 해야 하는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예, 이제 이제 소환이 임박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숫자부터 알려드리면은 찬성한다가 67.5%이고요. 반대한다가 그러니까 26.8%로 한 10명 중 7명이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우 찬성한다. 네. 강하게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52.6%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절반 이제 이상이 나왔습니다. 찬성한다고 찬성하는 편이다라고 묶었을 때 보통은 매우 찬성은 한 30, 40 정도 되고 네. 그죠? 어떤 사안이든 간에 네. 찬성하는 편이다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때도 있는데 이건 네. 찬성에서는 압도적으로 매우 찬성이 많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찬반 결과도 그렇지만 특이하네요. 그래프가. 태도의 강도를 봤을 때 네. 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들로 역시 대부분의 어떤 지역 그 모든 연령층, 그 정당 지지층, 뭐 진보층 중도 전부 다 찬성이 높은데 한국당과 보수층 그리고 TK하고 바른미래당이 반대가 매우 높거나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정당에서 본인들의 뿌리가 되는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자, 조사 기호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5%였습니다. 오늘 박지원 대표님이 시간을 또 약 한 4분 정도 제 시간을 너무 뺏으시네요. 후루룩 드시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짧아서 스피디하게 진행했는데 네. 조금 더 스피디하게. 자, 네. 그럼 거꾸로 제가 여쭤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숫자가 어떻습니까? 65.5입니다. 똑같네요. 그럼 조금 다르죠. 0.2%포인트 내렸습니다. 0.2%. 그럼 안 취급하는 것으로. 네, 하여튼 65%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주초하고 소위 이제 TK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구형, 30년 구형, TK의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렇습니다. 촛불 집회 때도 사실 이 지역의 민심이 가장 이제 우호적이었는데 여기서 주초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영철 방남과 그렇습니다.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이슈화했죠. 그렇습니다. 크게 이슈한 게 한 번 있었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여론 지형이 움직일 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년 구형이 있죠. 30년 구형. 물론 그걸 박수 치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요 두 사건으로 실형충했을 것이다. 네네. 맞죠? 맞습니다. 제가 숫자부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65.5%이고요. 부정평가는 30.6%입니다. 좀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0.1%포인트 오른 49.4%이고요.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20%
를 넘었습니다. 20.3%입니다. 1%포인트 올랐고요. 바른미래당이 2주째 한 자릿수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2%, 0.1%포인트 올랐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정의당은 3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포인트 하락해서 4.5%. 민주평화당은 조금 올랐어요. 0.4%포인트 올라서 3.4%.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당이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섰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좀 민주당이 61.1%로 거의 다 가지고 가고 있고요. 평화당이 11.4%, 바른미래당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7%입니다. 자, 보시면은 바른미래당은 더블 스코어로 평화민주당이 지고 있네요. 민주평화당이 참 변화가 거의 없는데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아까 지금 결과적인 평균치는 같은데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4.8%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에 68.2%로 모처럼 만에 거의 7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62.7%로 떨어졌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민주당에도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47.5%로 기록했다가 51.3%로 월요일날 올랐어요. 근데 수요일 날에 47.2% 상당폭이죠.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거꾸로겠네요. 맞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금요일 날 19.6%였어요. 근데 월요일 날에 18.9%였고 근데 어제 21.8%로 지금 일간입니다. 전부 올랐습니다. 완전 반대죠. 물론 요걸 평균 내면 거의 비슷한데 평균 내면 비슷한데 지금 이제 기점으로 두 사건을 거론했는데 한 사건이 김영철 박람으로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에 가서 풍찬 노숙을 했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때 확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통일개교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 퍼포먼스가 사실상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이미지로 판단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장제원 의원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이미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사실상 많이 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 날의 변화는 사실상 좀 장애투쟁의 그런 어떤 이미지에 어떤 부정적 효과로 인한 반사이기 아닐까라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확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화수요일날 거치면서 이제 당청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고 한국당은 올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 이것이 정말로 컸던 것 같아요. TK 지역에서 이것이 극명하게 맞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TK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도 TK에서도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번째인 것 같은데 두세 번째 만에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TK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에 대해서 이거 선거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형인데 이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TK에서 9.8%포인트 빠져가지고 38.8%가 나왔고요. 민주당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27.1% 나왔고요. 한국당은 40%대로 올랐었습니다. 되게 비슷했는데 지금 TK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TK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인데 선고가 아니라 구형인데도 이미 30년 감옥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인 연령대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효과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 TK 지역에서의 여론의 큰 폭으로 움직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유한국당이 노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앞에 것은 자유한국당의 노력과 정반대로 지지율을 깎아먹은 거고 이번엔 자유한국당의 노력과 상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만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였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보수층에 대한 어떤 자유한국당으로의 결집 현상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조금씩이긴 하지만 선거가 이제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조금씩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선에 서야 되니까요. 선거 때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이제 확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훅 크게 움직이면은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친박들을 다 출당하거나 근데 이 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때 이거 이용하고 싶거든요. 정치인들은. 근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해야 하는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제 소환이 임박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숫자부터 알려드리면은 찬성한다가 67.5%이고요. 반대한다가 26.8%로 한 10명 중 7명이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우 찬성한다. 네. 강하게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52.6%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찬성한다고 찬성하는 편이다라고 묶었을 때 보통은 매우 찬성은 한 30, 40 정도 되고 그렇죠? 어떤 사안이든 간에 찬성하는 편이다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때도 있는데 이건 찬성에서는 압도적으로 매우 찬성이 많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찬반 결과도 그렇지만 태도의 강도를 봤을 때 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들로 역시 대부분의 어떤 지역 그 모든 연령층, 그 정당 지지층, 뭐 진보층 중도 전부 다 찬성이 높은데 한국당과 보수층 그리고 TK하고 바른미래당이 반대가 매우 높거나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정당에서 본인들이 뿌리가 되는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조사 기호 알려주십시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5%였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만으로 이렇게 큰 폭소로 움직였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보수층에 대한 어떤 자유한국당으로의 결집 현상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조금씩이긴 하지만 선거가 이제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조금씩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선에 서야 되니까요. 선거 때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이제 확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훅 크게 움직이면은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친박들 다 출당하거나 근데 이 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때 이거 이용하고 싶거든요. 정치인들은. 근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해야 하는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제 소환이 임박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숫자부터 알려드리면은 찬성한다가 67.5%이고요. 반대한다가 26.8%로 한 10명 중 7명이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우 찬성한다. 강하게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52.6%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찬성한다고 찬성하는 편이다라고 묶었을 때 보통은 매우 찬성은 한 30, 40 정도 되고 그렇죠? 어떤 사안이든 간에 찬성하는 편이다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때도 있는데 이건 찬성에서는 압도적으로 매우 찬성이 많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찬반 결과도 그렇지만 태도의 강도를 봤을 때 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들로 역시 대부분의 어떤 지역 그 모든 연령층, 그 정당 지지층, 뭐 진보층 중도 전부 다 찬성이 높은데 한국당과 보수층 그리고 TK하고 바른미래당이 반대가 매우 높거나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정당에서 본인들이 뿌리가 되는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조사 기호 알려주십시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5%였습니다. 오늘 박지원 대표님이 시간을 또 약 한 4분 정도 제 시간을 너무 뺏으시네요. 후루룩 드시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짧아서 스피디하게 진행했는데 조금 더 스피디하게. 자, 그럼 거꾸로 제가 여쭤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숫자가 어떻습니까? 65.5입니다. 똑같네요. 그럼 조금 다르죠. 0.2%포인트 내렸습니다. 0.2%. 그럼 안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튼 65%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초하고 소위 이제 TK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구형, 30년 구형, TK의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렇습니다. 촛불 집회 때도 사실 이 지역의 민심이 가장 이제 우호적이었는데 여기서
주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영철 박람과 그렇습니다.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이슈화했죠. 그렇습니다. 크게 이슈한 게 한 번 있었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여론 지형이 움직일 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년 구형이 있죠. 30년 구형. 네. 물론 그걸 박수 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렇죠? 네. 요 두 사건으로 출렁출렁했을 것이다. 네네. 맞죠? 맞습니다. 제가 숫자부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65.5%이고요. 부정평가는 30.6%입니다. 좀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0.1%포인트 오른 49.4%이고요.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20%를 넘었습니다. 20.3%입니다. 1%포인트 올랐고요. 바른미래당이 2주째 한 자릿수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2%, 0.1%포인트 올랐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정의당은 3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포인트 하락해서 4.5%, 민주평화당은 조금 올랐어요. 0.4%포인트 올라서 3.4%.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당이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섰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좀 민주당이 61.1%로 거의 다 가지고 가고 있고요. 평화당이 11.4%, 바른미래당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7%입니다. 자, 보시면은 바른미래당은 더블 스코어로 평화민주당이 지고 있네요. 네. 민주평화당이 참 변화가 거의 없는데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아까 지금 결과적인 평균치는 같은데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4.8%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에 68.2%로 모처럼 만에 거의 7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62.7%로 떨어졌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민주당에도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47.5%로 기록했다가 51.3%로 월요일 날 올랐어요. 근데 수요일 날에 47.2% 상당폭이죠.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거꾸로겠네요. 맞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금요일 날 19.6%였어요. 근데 월요일 날에 오늘 박지원 대표님이 시간을 또 약 한 4분 정도 제 시간을 너무 뺏으시네요. 후루룩 드시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짧아서 스피디하게 진행했는데 조금 더 스피디하게. 자, 그럼 거꾸로 제가 여쭤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숫자가 어떻습니까? 65.5입니다. 똑같네요. 그럼 조금 다르죠. 0.2%포인트 내렸습니다. 0.2%. 그걸 안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튼 65%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초하고 소위 이제 TK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구형, 30년 구형, TK의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렇습니다. 촛불 집회 때도 사실 이 지역의 민심이 가장 이제 우호적이었는데 여기서 주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영철 박람과 그렇습니다.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이슈화했죠. 그렇습니다. 크게 이슈한 게 한 번 있었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여론 지형이 움직일 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년 구형이 있죠. 30년 구형. 물론 그걸 박수 치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요 두 사건으로 출렁출렁했을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숫자부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65.5%이고요. 부정평가는 30.6%입니다. 좀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0.1%포인트 오른 49.4%이고요.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20%를 넘었습니다. 20.3%입니다. 1%포인트 올랐고요. 바른미래당이 2주째 한 자릿수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2%, 0.1%포인트 올랐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정의당은 3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포인트 하락해서 4.5%, 민주평화당은 조금 올랐어요. 0.4%포인트 올라서 3.4%.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당이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섰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좀 민주당이 61.1%로 거의 다 가지고 가고 있고요. 평화당이 11.4%, 바른미래당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7%입니다. 자, 보시면은 바른미래당은 더블 스코어로 평화민주당이 지고 있네요. 민주평화당이 참 변화가 거의 없는데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아까 지금 결과적인 평균치는 같은데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4.8%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에 68.2%로 모처럼 만에 거의 7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62.7%로 떨어졌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민주당에도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47.5%로
기록했다가 51.3%로 월요일날 올랐어요. 근데 수요일날에 47.2% 상당폭이죠.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거꾸로겠네요. 맞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금요일날 19.6%였어요. 근데 월요일날에 18.9%였고 근데 어제 21.8%로 지금 일간입니다. 전부 올랐습니다. 완전 반대죠. 물론 요걸 평균 내면 거의 비슷한데 평균 내면 비슷한데 지금 이제 기점으로 두 사건을 거론했는데 한 사건이 김영철 방남으로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에 가서 풍찬 노숙을 했죠.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그때 확 떨어졌어요. 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통일개교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 퍼포먼스가 사실상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이미지로 판단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장제원 의원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이미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사실상 많이 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 날의 변화는 사실상 좀 장애투쟁의 그런 어떤 이미지의 어떤 부정적 효과로 인한 반사이익이 아닐까라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확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화수요일날 거치면서 이제 당청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고 한국당과는 올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 이것이 정말로 컸던 것 같아요. TK 지역에서 이것이 극명하게 맞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TK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도 TK에서도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번째인 같은데 두세 번째 만에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TK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에 대해서 이거 선거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형인데 이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TK에서 9.8%포인트 빠져가지고 38.8%가 나왔고요. 민주당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27.1% 나왔고요. 한국당은 40%대로 올랐었습니다. 되게 비슷했는데 지금 TK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TK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인데 선고가 아니라 구형인데도 이미 30년 감옥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인 연령대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효과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 TK 지역에서의 여론의 큰 폭으로 움직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유한국당이 노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앞에 것은 자유한국당의 노력과 정반대로 지지율을 깎아먹은 거고 이번엔 자유한국당의 노력과 상관없이 8.9%였고 근데 어제 21.8%로 지금 일간입니다. 전부 올랐습니다. 완전 반대죠. 물론 요걸 평균 내면 거의 비슷한데 평균 내면 비슷한데 지금 이제 기점으로 두 사건을 거론했는데 한 사건이 김영철 방남으로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에 가서 풍찬 노숙을 했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때 확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통일개교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 퍼포먼스가 사실상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이미지로 판단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장제원 의원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이미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사실상 많이 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 날의 변화는 사실상 좀 장애투쟁의 그런 어떤 이미지의 어떤 부정적 효과로 인한 반사이익이 아닐까라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확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화수요일날 거치면서 이제 당청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고 한국당과는 올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 이것이 정말로 컸던 것 같아요. TK 지역에서 이것이 극명하게 맞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TK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도 TK에서도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번째인 같은데 두세 번째 만에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TK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에 대해서 이거 선거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형인데 이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TK에서 9.8%포인트 빠져가지고 38.8%가 나왔고요. 민주당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27.1% 나왔고요. 한국당은 40%대로 올랐었습니다. 되게 비슷했는데 지금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TK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인데 선고가 아니라 구형인데도 이미 30년 감옥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인 연령대들이 네네. 많이 있어요, 실제로. 네네. 그리고 그런 효과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 TK 지역에서의 여론의 큰 폭으로 움직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유한국당이 노력하고는 상관없어요. 네네. 상관없이 앞에 것은 자유한국당의 노력과 정반대로 네네. 지지율을 깎아먹은 거고 이번엔 자유한국당의 노력과 상관없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만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였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보수층에 대한 어떤 자유한국당으로의 결집 현상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조금씩이긴 하지만 선거가 이제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